우리는 크고 작은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좌절을 경험하거나 벽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감정적인 동요에 빠집니다. 괜히 했어.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돈만 좀 더 있었더라면 처럼 책망과 후회 그리고 비난하는 태도 등의 감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은 당장에는 스스로에게 위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무질서한 이 세상을 단 두 개의 원으로 분류해 볼 겁니다.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원을 우리는 관심의 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관심의 원 안에는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일들이 속합니다. 반대로 이 원 밖에는 나와 관련이 없고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심의 원 안에는 말 그대로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진로, 취업, 결혼생활, 투자생활 등등이 있을 겁니다. 반면 원 밖의 일은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일입니다. 예로 들면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과, 중동 전쟁, 기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관심의 원 안에는 또 하나의 원을 그립니다. 이 원을 우리는 영향력의 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영향력의 원은 관심의 원 안의 일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원인데요.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영향력 원 밖에 있는 일은 관심은 있으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영역은 바로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곳입니다. 영향력의 원 안에 집중할수록 영향력의 원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감정적인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직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감정적인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의 원 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 저의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팀원들을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투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젠 이 일 하세요. 이젠 저 일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합니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또 팀원들은 아무 판단력이 없는 존재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는 팀원들은 하나같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팀원들이 모일 때면 서로 팀장 욕하기 바빴습니다. 또 대부분의 팀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 했고 인사고과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회사에 출근하는 일은 지옥에 가는 기분과 같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생활을 위해 돈이 필요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답답한 회사 생활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노트를 펴고 빈 종이에 관심의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원 안에는 영향력의 원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에 저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관심의 원 안에 있으면서 영향력의 원 밖에 있는 일은 첫 번째, 독선적인 팀장이 우리 부서로 온 일. 두 번째, 팀장의 권위적인 태도와 성격. 세 번째, 내가 이 팀에 오게 된 일. 네 번째,
회사에서 내게 요구하는 능력과 업무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 즉 영향력 원 안에 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회사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했던 저의 행동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걸요. 즉,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팀장 밑에서 제 회사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첫 번째로 독선적인 팀장이 우리 부서로 온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고, 두 번째, 팀장의 권위적인 태도와 성격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었으며, 세 번째, 내가 이 팀에 오게 된 일을 후회하고 있었고, 네 번째, 회사에서 내게 요구하는 업무량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저는 쉬운 일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조금도 통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부터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주어진 일을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팀장으로부터 하찮은 취급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팀장이 팀원들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하기 전에는 팀장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우려할 만한 문제를 고려하여 해결책을 미리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팀장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3달 정도 일을 하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체 회의에서 팀장은 저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 회의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해왔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팀원에게 의견과 생각을 물어보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도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저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영향력의 원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른 팀원들처럼 불맨소리로 일을 했다면 잔심부름꾼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저의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하자 저를 둘러싼 상황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장은 저를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 점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팀 내에서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팀장은 저의 적군이 아닌 아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의 업무 수행 능력도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관심의 원 안에 있으면서 영향력의 원 밖에 있었던 첫 번째, 독선적인 팀장이 우리 부서로 온 일. 두 번째, 팀장의 권위적인 태도와 성격. 세 번째, 내가 이 팀에 오게 된 일. 네 번째, 회사에서 내게 요구하는 능력과 업무량. 이 4가지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팀장은 나의 아군이자 지원군이 되었고 저의 업무 능력은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해 회사 생활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개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저의 영향력의 원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하던 영향력의 원이 관심의 원 크기만큼 커지게 된 것이죠. 새로운 팀장이 처음 왔을 때 저를 포함한 다른 팀원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살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감정적인 반응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뿐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려운 일이 생겨 힘드시다면 꼭 이 방법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문제를 위한 사고 전환이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엔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빈 종이에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 2개의 원을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애를 쓰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